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안녕? 철도역의 전철수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한 칸에 1000명씩 손님을 태운 기차에 신호를 해주고 있지. 내가 신호하는 대로 열차가 손님을 오른쪽으로 실어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실어가기도 한단다. 전철수가 대답했습니다. 그곳에 불을 환하게 켠 급행열차가 전둥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와 조종실을 뒤흔들어 놓고 가버렸습니다. 모두들 매우 바쁜 모양이군요. 저 사람들은 무엇을 찾고 있나요?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구나. 그때 또 하나의 급행열차가 환하게 불을 켜고 반대 방향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갔습니다. 모두들 다시 돌아왔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저건 아까 그 손님들이 아니란다. 조금 전에 지나간 열차와 지금 지나간 열차는 서로 엇갈리는 거야. 하고 전철수가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건가요? 인간은 말이다. 결코 자기들이 사는 곳을 마음에 들어 하는 일이 없단다. 하고 전철수가 말했을 때였습니다. 불을 번쩍거리며 세 번째 급행열차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열차에 타고 있는 손님들을 쫓고 있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저들은 아무도 쫓지 않아. 저 속에서 잠을 자고 있거나 하품을 하고 있지. 아이들만이 창유리에 코를 바짝 밀어붙이고 있어.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헝겊 인형을 가지고 노는 데 시간을 보내고 그 인형을 아주 소중히 여기죠. 만약 그 인형을 뺏긴다면 아이들은 울어버릴 거예요. 하고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아는 아이들은 참 행복하구나. 전철수가 말했습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안녕? 상인이 말했습니다. 갈증을 없애주는 굉장한 알약을 팔고 있는 상인이었습니다. 그 알약을 일주일에 하나씩 먹으면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죠. 어째서 그런 약을 파는 거죠? 어린 왕자가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지.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53분이나 절약이 된다고 하더라고. 하고 상인이 말했습니다. 그럼 절약한 그 53분의 시간은 어디에 쓰나요? 그거야 저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지. 내게 만약 53분이라는 시간이 생긴다면 샘이 있는 곳을 찾아 천천히 걸어갈 텐데.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사막 한가운데에서 고장이 난 지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물을 마시면서 알약을 파는 상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재밌는 이야기구나. 하지만 난 아직도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단다. 게다가 먹을 물이 이제 한 방울도 없어. 그래서 말인데 나도 어딘가 샘이 있는 곳을 찾아 천천히 걸어갔으면 좋겠다. 나의 친구인 여우가 말이지. 어린 왕자가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야, 지금은 여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란다. 어째서? 목이 말라서 곧 죽게 될지도 모르니까. 어린 왕자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게 되어도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야. 나는 말이지, 여우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도 무척 자랑스러워. 이 아이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 모르는 거야. 배가 고파본 적도 없고 목이 말라본 적도 없겠지. 그저 조금의 햇빛만 있으면 저 아이에겐 충분한 거야. 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나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나의 마음을 안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목이 말라. 우리
우물을 찾아가. 나는 지친 듯한 몸짓을 해 보였습니다. 이런 끝없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무작정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너무나도 바보스러운 짓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말없이 걷는 사이에 어둠이 내리고 하늘의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몹시 목이 말라 몸에 열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몽롱한 정신으로 멍하니 별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왕자가 한 말들이 나의 기억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너도 목이 마르니? 내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을지도 몰라. 나는 어린 왕자의 말을 잘 알 수는 없었지만 묻지 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린 왕자에게 그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본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는 지쳐서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그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들은 한참 조용히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별은 아름다워.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꽃이 하나 있기 때문이야. 나는 그래 맞아 라고 대답하고는 달빛 아래에 주름처럼 펼쳐져 있는 모래 언덕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사막은 아름다워.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좋아했습니다. 모래 언덕 위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엇인가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돌연 나는 그 고요함 속에서 신비스럽게 빛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무척 오래되어 다 낡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집에는 어딘가 보물이 묻혀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것을 찾으려 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물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집 전체가 아름다운 마법에 걸려 있는 듯 빛났습니다. 나의 집은 그 안에 보물을 감추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난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우와, 나 지금 정말 기뻐. 아저씨가 내 친구 여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라고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어린 왕자는 잠들었습니다. 나는 어린 왕자를 안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깨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깨지기 쉬운 것은 없을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달빛 아래에 창백하게 빛나고 있는 어린 왕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감고 있는 눈과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인간의 껍질이야.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린 왕자의 입가에 보일 듯 말 듯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나는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어린 왕자의 잠든 얼굴이 이렇게도 나를 강하게 감동시키는 것은 그가 한 송이의 꽃을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야. 장미꽃의 모습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등불처럼 이 어린 왕자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자 어린 왕자가 더욱더 깨지기 쉬운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등불을 잘 보호해 주어야 해. 바람이 불어오면 그 등불이 꺼질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걷고 있는 동안에 어느덧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물을 발견하였습니다. 모두들 특급 열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기는 하지만 자기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빙빙 돌고 있는 거야.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왕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모두 쓸데없는 짓이야. 우리가 찾은 우물은 사하라 사막에 있는 우물 같지가 않았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있는 우물은 그저 모래밭에 구멍을 판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한 우물은 사람이 사는 마을에 있는 것 같은 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마을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상하군. 모든 게 갖추어져 있어. 도르래도 두루박도, 두레박줄도.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드레박줄을 잡고 우물의 도르래를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도르래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오랫동안 바람을 받은 적이 없던 낡은 풍차가 삐걱거리는 듯 소리를 냈습니다. 아저씨 들어봐. 이 우물이 잠에서 깨어나 노래를 하고 있어. 나는 어린 왕자에게 너무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게. 내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야. 나는 천천히 두레박을 끌어올려서 우물가에 올려놓았습니다. 나의 귀에는 도르래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여전히 들리고 있었고 출렁이는 물 속에서는 햇빛이 일고 있었습니다. 나 그 물을 마시고 싶어.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두레박을 어린 왕자의 입가로 들어 올렸습니다. 어린 왕자는 눈을 감은 채 물을 마셨습니다. 그것은 축제처럼 즐거웠습니다. 이 물은 보통 물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물은 별빛 아래를 지나 도르래의 노랫소리와 내 두 팔의 수고로 인해 길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물은 선물처럼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이었습니다. 나는 어릴 적에 받은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촛불이 빛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봄처럼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는 미사음악이 들려왔죠. 아저씨네 별의 사람들은 하나의 정원에서 5,000송이나 되는 장미꽃을 가꾸고 있지만 거기에서 자기들이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도 못해.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대답했습니다. 단 한 송이의 장미꽃 속에서도 아주 작은 물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인데 말이야. 그렇고 말고 나는 어린 왕자의 말에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찾아야 해.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이제 한숨 돌릴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의 사막은 꿀빛이었습니다. 나는 그 꿀빛의 사막을 행복한 기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약속을 꼭 지켜야 해. 하고 어린 왕자는 속삭이는 말하면서 나의 옆에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무슨 약속? 내 양의 입에 씌울 부리망을 그려준다고 했잖아. 난 그 꽃을 책임져야 해. 나는 그동안 그려두었던 그림들을 주머니에서 꺼내 어린 왕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것들을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죠.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는 꼭 양배추 같아. 야, 그건 너무한다. 그래도 내 딴에는 꽤나 자신을 가지고 그린 바오밥 나무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여우 그림은 귀가 어쩐지 뿔 같아. 너무 길어. 그리고 어린 왕자는 또 웃었습니다. 그 말은 더 심해. 하지만 뭐 나는 보아뱀의 바깥쪽과 안쪽밖에는 아무것도 그린 일이 없었으니까. 아, 괜찮아. 아이들은 그것만 보고도 알 수 있어. 하고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필로 양에게 씌울 부리망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어린 왕자에게 주면서 나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나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아저씨, 내일은 내가 이 지구에 온 지 1년째 되는 날이야. 그리고 잠시 조용히 있다가 어린 왕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난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 떨어졌어. 그러면서 어린 왕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왠지 모르게 슬퍼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일주일 전에 내가 너를 만났던 날 아침, 네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을 혼자 걷고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너는 내 별을 찾아가려고 했던 거니? 어린 왕자는 또다시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간 주저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1년이 되는 기념일이었기 때문이지?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고 얼굴만 붉혔습니다. 무언가 물어보아도 어린 왕자는 대답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붉힌다는 것은 그렇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아, 나는 점점 무서워지는구나. 그러자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일을 해야지? 아저씨는 비행기가 있는 곳으로 어서 가.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내일 저녁에 다시 보면 돼. 나는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득 어린 왕자의 여우가 생각났습니다. 길들여져 있을 때 사람은 왠지 울고 싶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물 옆에는 낡은 돌담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나는 일을 끝내고 어린 왕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우물로 향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허물어진 돌담 위에 양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아있는 것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나지 않니? 분명히 여긴 아니야.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날이야. 하지만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계속해서 돌담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어린 왕자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모래 위에 내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봐줘. 나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돼. 오늘 밤에 그곳에 갈 테니까. 나는 돌담에서 20m쯤 떨어진 곳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좋은 독을 가지고 있겠지? 틀림없이 나를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지?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멈추어 섰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 가봐. 나 이제 내려갈 거야. 오늘 밤에 만나자. 그제야 돌담 아래쪽을 내려다본 나는 펄쩍 뛰도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30초 만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맹독을 가진 노란 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하여 대가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지며 돌담 쪽으로 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발소리를 들은 뱀은 분수의 물이 위로 치솟았다가 점점 없어지듯 스르륵 모래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더니 쉿 소리를 내며 여유 있게 돌 틈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돌담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때마침 내려오는 어린 왕자를 양팔로 받아 안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처럼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이지? 뱀과 이야기를 다 하다니. 나는 어린 왕자가 언제나 목에 두르고 있는 금빛 목도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자놀이를 적셔주고 물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린 왕자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양팔로 나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어린 왕자의 심장은 총에 맞아 숨이 끊어져 가는 새의 심장처럼 팔딱이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고장난 기계를 고치게 되어서 기뻐.
이제 아저씨는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네? 그것을 어떻게 알았지? 사실 나는 도저히 고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비행기를 고친 게 기뻐서 그 소식을 어린 왕자에게 알리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나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나도 오늘 집에 돌아가. 그러고는 더욱 쓸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아저씨가 갈 길보다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힘이 들어. 어린 왕자의 말에서 나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갓난 아기를 안듯이 어린 왕자를 꼭 껴안았는데 어린 왕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연못으로 자꾸만 빠져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먼 곳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겁먹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 아저씨가 그려준 양을 가지고 있어. 양을 넣을 상자도, 그리고 부리망도. 어린 왕자는 쓸쓸한 듯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어린 왕자의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조금씩 기운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무서웠지? 어린 왕자는 틀림없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밤에는 더욱더 무서울 거야. 나는 아무래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또다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를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조차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의 웃음은 나에게 사막의 샘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면 꼭 1년이 돼. 오늘 밤은 내 별은 작년에 내가 내려왔던 바로 그 자리 위에 오게 돼. 너는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 뱀이니 약속이니 별이니 그런 이야기는 모두 있지도 않은 이야기지? 그렇지?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나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건 그래. 꽃도 마찬가지야. 만약 아저씨가 어떤 별에 있는 꽃을 좋아하게 된다면 밤에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즐거울 거야. 모든 별에 다 꽃이 피어 있을 테니까. 그렇겠지.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내게 마시게 해준 그 물 말이야. 도르래와 두레박줄로 퍼올릴 때 음악을 듣는 것 같았어. 정말 맛있는 물이었잖아. 그래. 아저씨, 밤이 되면 별을 바라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에 있는지 아저씨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 하지만 오히려 그게 나아. 아저씨는 많은 별들 중에 어느 한 별이 내 별일까라고 생각하며 바라볼 테니까 말이야. 그러면 아저씨는 별들을 바라보는 게 좋아질 거야. 별들이 모두 아저씨의 친구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 아저씨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어. 어린 왕자는 또 웃었습니다. 나는 너의 그 웃음소리가 좋아. 이게 바로 내가 아저씨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야. 우리가 물을 마셨을 때와 똑같지. 그게 무슨 말이니? 사람들은 모두 다른 눈으로 별을 보고 있어. 여행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별은 길 안내자야. 또 어떤 사람은 별을 아주 작은 빛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아. 학자들 중에는 별을 어려운 문제로 삼고 있는 사람도 있어. 내가 만난 사업가는 별을 금과 같은 값어치로 생각하고 있었어. 하지만 모든 별들은 조용히 있지. 그러나 아저씨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별을 가지게 될 거야. 그건 무슨 말이지?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 내가 많은 별 중에 한 별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에게는 모든 별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면 아저씨만이
웃는 별을 보는 거지. 그리고 어린 왕자는 또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곧 슬프지 않게 될 거야. 슬픔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 나와 알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할 거야. 아저씨는 언제라도 내 친구야. 그러니 항상 나와 함께 웃고 싶어질 거야. 때로는 방의 창문을 활짝 열고 하늘을 향해 아, 기쁘다 하고 생각하는 일도 있을 거야. 아저씨의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 것을 보면 깜짝 놀라겠지. 하지만 그럴 때에는 그래, 나는 별을 보면 언제나 웃고 싶어진다. 이렇게 말해봐. 그러면 아저씨의 친구들은 아저씨가 미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겠지? 그렇게 되면 나는 아저씨에게 못된 장난을 한 것이 되겠네? 어린 왕자는 또 웃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별 대신 조그만 웃는 방울을 아저씨에게 많이 주게 된 거야. 어린 왕자는 또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다시금 진지한 얼굴이 되어서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아저씨는 나한테 오면 안 돼. 난 내 곁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내 얼굴이 병에 걸린 것처럼 마치 죽은 사람 같은 얼굴이 될 텐데 그런 나의 모습을 보러 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도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해도 어린 왕자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로서 부탁하는 거야.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뱀 때문이야.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니까. 뱀이란 녀석은 심술궂거든. 재미로 아저씨를 물지도 몰라. 어린 왕자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내곤 안심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렇지. 뱀이란 녀석 두 번째 물 때는 독이 없다고 했어. 그날 밤 어린 왕자가 떠나는 것을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모습을 감추었던 것입니다. 뒤를 쫓아가 다행히 어린 왕자를 찾았을 때 어린 왕자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나를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아저씨! 어린 왕자는 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걱정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오지 마. 아저씨의 마음이 아플 거야. 이제 나는 죽은 것처럼 될 텐데? 하지만 정말로 죽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슬퍼할 필요는 없어. 나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내 별은 여기서 너무 멀어. 이 몸을 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몸이 너무 무겁거든. 나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내 몸은 아무데나 버려진 오래된 껍질과 같은 거야. 하지만 슬프지 않아. 그러니 아저씨도 슬퍼할 이유가 없어. 나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다시 기운을 내어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야. 나도 아저씨처럼 별을 바라볼 거야. 별이 모두 우물이 되고 거기엔 녹슨 돌이라도 달려있겠지? 그리고 내게 얼마든지 물을 마시게 해줄 거야. 나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정말 재밌네. 아저씨는 5억 개나 되는 웃는 방울을 가지게 되고 나는 5억 개나 되는 우물을 가지게 되니까 말이지. 이번에는 어린 왕자도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울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이야 아저씨, 나를 혼자 가도록 해줘. 하고 말하며 어린 왕자는 겁에 질려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나의 꽃, 나의 그 꽃에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어. 정말로 약한 꽃이거든. 너무나 순진한 꽃이야.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라고는 4개의 작은 가지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꽃이지. 나는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어린 왕자의 옆에 앉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말했습니다. 이제 난 더 이상 아저씨에게 해줄 말이 없어. 어린 왕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윽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걸었습니다.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어린 왕자의 발목계에서 노란빛이 반짝하고 빛이 났습니다. 어린 왕자는 아주 잠시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그루의 나무가 쓰러지듯이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모래밭이었기 때문에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얼어붙은 듯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어린 왕자의 얼굴에 엷은 웃음이 떠오르는 듯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건 나만의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어린 왕자는 내게 5억 개나 되는 웃는 방울을 선물해 주었으니까요. 사막에서 만났던 나의 어린 왕자는 그렇게 내 곁을 떠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벌써 6년 전의 일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아직 아무에게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 후 나를 만난 친구들은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나는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친구들에게는 너무나 피곤해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슬프기는 슬프지만 얼마간 그 슬픔이 가셨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슬픔이 가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자기의 별에 돌아가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음날 해가 떴을 때 그 어디에서도 어린 왕자의 몸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다지 무거운 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밤이 되면 나는 하늘에서 빛나고 있을 별들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치 5억 개의 방울 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정말 큰일입니다. 나는 어린 왕자의 부탁을 받아 양의 입에 씌울 부리망을 그려주었지만 거기에 가죽끈을 붙여주는 것을 깜빡 잊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 왕자는 도저히 양에게 부리망을 씌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의 별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어쩌면 양이 꽃을 먹어버렸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에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어린 왕자는 밤이 되면 언제나 소중한 꽃에 유리덮개를 씌워주고 양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안심하며 다시 하늘을 보면 모든 별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또 어떤 날에는 한 번쯤 깜빡 잊는 일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큰일인데 어느 날 밤에 어린 왕자가 꽃에게 유리덮개를 씌워주는 것을 깜빡 잊었는데 그날 밤 양이 살짝 밖으로 나왔다면? 하고 생각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때면 방울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어린 왕자를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내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 살고 있는 양이 어딘가에 피어있는 꽃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리니 말입니다. 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그 양이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일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결코 알지 못하겠죠. 이 그림은 나에게 있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풍경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풍경과 똑같은 풍경이지만 여러분이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렸습니다. 어린 왕자가 이 지구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 모습을 감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언젠가 아프리카의 사막을 여행하게 될 때 곧 여기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이 풍경을 잘 봐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곳을 지나게 된다면 제발 서둘러 지나가지 말고 잠시 그 별이 여러분의 머리 바로 위에 올 때를 기다려주세요. 그때 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한 아이가 곁에 와서 웃는다면, 무엇을 물어도 잠자코 있는다면 여러분은 아, 이 아이구나 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슬픔에 잠겨있는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빨리 편지해 주십시오. 어린 왕자가 돌아왔다고.